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이 한동훈 장관이 오늘 하루 종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사실상은요, 다 뭐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고 시간만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법사위 출석을 앞두고서 한 발언, 그리고 이제 법사위 안에서 한 발언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요, 민주당 의원들하고만 붙으면 번번이 깨지는데도 달려들어요. 야, 이 민주당 의원들 뭡니까?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죠. 그래도 지 이름이 신문에 한 줄 나오니까 그걸로 만족해가지고 번번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질문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김명배가 깨졌고 박용진이도 깨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묘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항상 그러잖아요. 답변해서는 안 되는 거, 곤란한 거, 이런 것도 답변을 잘해요. 근데 중요한 대목에서 답변을 해가지고 본전을 건지지 어렵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럴 때는요, 대답 안 해버려요. 무시해버리는, 야, 네가 알아서 그냥 판단해. 예. 아주 절묘한 이 화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국회, 그리고 이제, 국회 들어가기 직전 기자들한테 한 얘기, 요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위원장 뭐 가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끝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여당에서는 이제 정지 작업. 그러니까 이제 반란 분위기가 더 이상 강해지지 않도록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요. 제가도 그랬잖아요. 어제. 나 닫아지지 않으면 나는 안 갈래. 이 소리가 진짜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간다는 말을 뒤집어서 벼락 끝 전략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흐름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거나 마찬가지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추미애, 이 좌파들 하는 짓거리가 항상 그렇죠. 자, 항소심에서 패소했잖아요. X망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하고 추미애는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추미애가 또 이건 입은 달려갖고 이 SNS도 글을 올렸어요. 한동훈 항소심, 즉, 패배한 거.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졌다. 아니, 판사가 뭔데요? 예. 자, 그래도 반성할 줄 모르는 추미애. 뻔뻔의 강도가 갈수록 세워지고 있다. 자,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오늘 좋은 상을 하나 받았어요. 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요, 임세령, 그러니까 전에 이제 이재용의 첫 부인이죠. 하고 이재용 딸하고 지금 태국에서 식사를 한 것이, 미션 식당에서 식사한 것이 이제 언론을 또 도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이 한동훈 장관이 이게 이제 오늘 국회에서 답변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눈매를 보십시오. 아주 그냥 아주 뭐죠? 이 전투 의지가 아주 확실하잖아요. 자, 요거는요, 오늘은 이 국회 출석하기 직전에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얼굴을 보면, 눈매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국무회의를 한번 보시죠. 이거. 자, 국무회의. 쫙, 먼 산을 바라보고 뭔가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마치고 가야 돼가 국회니까. 예.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압도적 지지를 해야 내가 간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가 없으면 나는 안 갈래. 딱 이 얘기를 한 건데, 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고,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김종인, 홍준표 등등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찬반 논의는 이런 측면에서 많이 하는데 가장 큰 것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확장력이 약하다.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 신뢰가 강한 아바타라고 하는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장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어쨌든 현 단계에서는요, 이제 한동훈 장관 말고서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으로 잔치를 다 벌려놨는데 지금 와서 한동훈 장관 안 되겠어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와, 그리고 안 되겠어 하고 더불어 와라. 그러면 야, 나는 핀치히터야? 나는 뭐 대타야? 가고 싶어도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래도 한 장관, 저래도 한 장관으로 남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찬반 논리, 요거는 뭐 다 이미 여러분께 여러 차례 확장력과 그 다음에 정치 경험이 제일 문제점으로 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아주 멋진 발언을 했어요. 정치 경험? 야, 이거 길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그 길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길이 만들어져 있었나?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정치 경험.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아바타? 야, 나는 윤 대통령하고 맹종하는 사이가 아니야. 예, 할 말을 하는 사이야. 이거는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관계가 그런 맹종 추종의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야. 한마디로 실력으로 맺어진 관계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맥락을 일관성을 유지하고 하는 측면에서 발언의 신뢰성이 상당하다. 그 점은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자신만만한 입장으로 어제 오늘 계속 언론에 대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마음의 준비도 갖춰져 있다. 만약에 먹을 떡이 떡 먹고 싶지 않은데 떡 얘기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러면 말 방향이 달라지죠. 근데 일관성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난 안 갈래. 시종일관 자꾸 나를 불러지 마십시오. 딱 잘라버리면 될 입장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입장이 세니까 강하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모두가 반대면 안 갈래. 그러면 지지하면 온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이 다 지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우려와 비판의 요소에 대해서 딱딱 치고 나가잖아요. 이 얘기는 가시는 다 제어하겠다. 내 스스로도. 그리고 당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어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지 않으실까. 그래서 오늘 먼저 아까 이제 기자들하고 얘기한 것은 1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회 안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한 거 김영배가 맨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김영배가 이제 물은 거예요. 지금 법사위에 올라 있는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은데 거치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거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배도 열이 받죠. 아니 오늘이 마지막인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위인지 궁금해한다. 그러니까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된다니까요. 맞받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당 의원들이 야유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영배도 열받잖아요. 아니 왜 좀 물어보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가 적절하냐고 말하지만 법무부 현안들도 무거운 게 굉장히 많고 실제 산업부 장관도 3개월 만에 잘렸다. 국정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경제도 굴러가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박문규 장관이 3개월 만에 내년 총선 출마해서 물러났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장관이 답변하고 약속하고 한 게 많은데 잘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이가 여기를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혼자가 정치적 거치에는 관심이 없어. 요 얘기를 왜 하느냐. 이미 김영배 의원이 망신당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진이가 내가 김영배보다는 한 수 위 질문을 할게. 그래서 당신 정치적으로 이거 관심 없고 오로지 장관으로서 퍼놓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가지고 김영배가 나중에 이제 도망가는데 나름대로 성공했잖아요. 꼬리를 내리는데 그거를 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그건 판단해. 정치적 거친 나는 관심 없어. 그러면서 보수와 진보는 할 것 없이 중대한 과제가 관련 부처 장관이 거친 문제로 혼란을 겪거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꼬집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김영배하고 같은 맥락에서 결국은 시비를 붙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당관의 거치 문제로 이민정, 그 다음에 한국형 제시가법 도입, 이런 이 법무부의 중요 정책 과제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도 아까 김영배도 그런 얘기를 할 때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박용진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일체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그렇게 걱정할 거는 똑같이 그 말을 돌려주면 박용진은 네가 할 질문이나 똑바로 잘해.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나 똑바로 잘해. 법무부가 제시카 형이 법이 됐든 이민청이 됐든 그건 법무부가 네가 걱정 안 해서 잘해. 잘 할 거야. 별걸 네 주제 파악이나 똑바로 해. 이런 취지로 고개를 끄덕끄덕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그는 오늘 국회 안에서 이루어진 얘기,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또 뭐가 있었느냐면은 오늘 이제 오늘 법사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왔어요. 이 법사위에서도 당연히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게 이제 질문의 핵심이 이제 비대위원장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런 얘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사위 열리기 직전에 그 기자들이 물어볼 때도 얘기를 뭐라고 했느냐? 세상에는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수 의원들이 오라고 그러고 전부 다 도움을 줘가지고 하나의 내년 총선 승리의 길을 만들면 충분히 하는 거야. 나 혼자
승리의 길을 만들 수가 있겠나? 같이 가면 정치 경험은 없지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 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많은 사람의 길을 같이 가면, 그러니까 거기서 괜히 말이지 비판이라고 이 한동훈 반윤 노선만 걷지 않고 같이 힘을 합치면, 여기서 같이 통합해서 가면 총선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이 보인다. 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무조건하고 한 길로 통합해서 가면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달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쭉 보고, 이 얘기는 결국 비대위원장을 공식적으로 이제 뜻을 모아서 요청해 오면 내가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경험은 없더라도 얼마든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 총선. 요 자신감의 발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요 길 얘기는요, 중국 근현대 작가이자 사상가인 루신이 쓴 책 고향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요, 본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런 글이요, 이 류신 책 고향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요, 검사 시절에 조국 수사를 쥐했는데, 조국이가 당시에 조국이 그런 지위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조국이가 이제 최근에 신장 창장을 시사하는 글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도 내내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아바타, 이거는요, 공직생활하면서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딱 한 가지 기준만 있었지, 누구한테 맹종한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미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맹종하지 않는 자는 점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이죠, 윤 총장과의 관계를 굳이 말하자면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가 아니다. 그리고 장관이 지명된 작년에도요, 그분과 같이 일할 때 연애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하고 협력하는 관계이고, 주로 민주당에서 그런 아바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비대위원장 제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 문제로 연락이 올 경우에는 그런 건 내가 잘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런 연락이 잘 오지도 않고 그런 상의를 하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뉴스는, 중요한 뉴스는 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뭘 말씀드리냐? 추미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심에서는 이겼죠. 자, 그래서 1심에서 이겼을 때는 추미애가 좋아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재판부다. 재판부를 띄워줬어요. 근데 2심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재판쇼다. 예, 참 재판쇼도 잘도 한다. 이렇게 폄하 비판하고 났습니다. 이게 추미애의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페북에 글을 올려갖고요. 이게 그런데 추미애만 비판한 게 아니라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원회에서도 성명을 냈어요. 추미애는 SNS에 글을 올렸고,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모든 연기 마치시나 수고하셨고 정치 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 지금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서 쇼가 안 통한다는 것을 실감하셔야겠다. 아니, 지가 쇼가 안 통했다는 걸 반성해야죠. 누가 누구를 반성하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이제 검찰 독재정치 탄압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가지고요,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끝내 고약한 결실을 맺었다.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권한 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한 장관이 또 다른 권한 남용을 저지른 꼴이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추미애는요, 지난 2021년도 10월 14일 날 1심 판결이 나왔을 때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심 재판부의 경우에는요, 우선 이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그리고 이 추미애 장관의 징계 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위법하고 따라서 윤 대통령의 방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징계 사유는요. 판사 문건 작성, 채널A 사건의 감찰 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 그래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죄가 안 되는 것이고 판사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가 1심에서는 유죄로 2심에서는 무죄로 떨어진 겁니다. 제대로 이번에는 판사가 판결한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네가 유리하게 판단했을 때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판결을 내렸다. 예,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렇게 감싸다가 이제 패소하니까는 재판쇼로 밀어붙여요. 자, 이게 똑같이 유창헌 판사에 대해서 송영길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각했을 때는 이재명 기각했을 때는 똑같은 유창헌 판사인데 기각했을 때는 뭐라고 그랬느냐? 대법원장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장이 송영길한테는 발부되니까 이제는 탄핵갑니다. 이게 좌파 세계들의 내노남불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 배현진 의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배현진 의원이 오늘 아주 큰 상을 받았네요. 반부패 정책학회로부터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요, 이제 공직자,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에게 주는 반부패 청렴 대상을 받은 겁니다. 이게 매년 주고 있대요. 한국 반부패 청년학회에서. 그래서 이 청년학회는요, 헌법 46조에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의 기준, 그리고 부패방지 권익의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의 법령 준수 의무, 그리고 친절 공정한 직무 의무, 반부패 의무, 품의 유지 의무, 이런 거를 기준해서 엄선을 하는데 이제 배현진 의원이 반부패 대상을 받았다. 반부패 청렴 대상. 그래서 배 의원은요, 아주 이게 영광이고 앞으로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사회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국 얘기 하나만 더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은 참 밑도 끝도 없이 많이 나오네요. 조국. 참 진리네요, 진려. 예. 그럼에도 뉴스를 해야 되겠죠. 자, 조국과 관련해서 말이죠. 조국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 어제 구형이 있었잖아요.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1심 재판 4년보다도 1년이 더 많은 5년을 선고했는데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직권남용. 이건 뭐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 검찰이 말이죠. 이 애들, 자녀 입시비리 범행, 요거와 관련해서는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갔다. 그리고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서 위조, 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갔으면 그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그리고 유재수 감찰부마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로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다. 우리 편에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검찰이 구형 이유를 밝혔고요. 조국 14분간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2019년 8월에 법무장관에 임명된 후에 검찰론으로부터 파상적 공격을 받아왔다. 제 가족 전체는 5년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 정경심은요. 저와 남편은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다. 예. 그리고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 저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선처를 내기를 간청한다. 그러니까 부인은 선처를, 그러니까 죄진 걸 인정하고 조국은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이 보도에 나오는 것은 뭐냐? 정경심 교수가 말이죠. 이 조국은 죄가 없어. 전부 다 내가 했어. 이러려고 조국을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부산 남자로서 대화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무죄 이유를 낸 거예요. 그래서 모두 조국이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성격까지 언급을 했어요. 한국 남자 중에서도 가장 아이들 교육에 관심 없는 아빠 중 하나고 원칙주의자로서 제가 거의 협박을 해야 돼 도와줄 정도도 깐깐하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은 최근에 조민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난 9월에 발간한 에세이, 오늘 또 나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빠 조국을 평가를 했는데요. 부친의 성격을 부산 남자의 전형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아빠다. 내가 딸이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남자친구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아빠가 부산 출신이라 그런지 무뚝뚝한 성격에 소소한 대화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인데 가족 간의 문자 대회에 잘 참여하지도 않으시고 하실 경우에도 단답 표명으로만
하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래서 조국 성격을 가지고 그 부인이 정경심이가 얘기하는 거하고 조민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점이 다시 언론에서 비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